검은 수염 해적단은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미리 매복한 뒤 하트 해적단을 급습하였고 로우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제스와 오거, 도쿠큐가 로우를 노려봤으나 로우는 악마의 열매 능력과 패기를 이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의 공격을 쉽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트롱거를 타고 티치가 나타났고 티치는 어디로 가든 도망칠 곳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 역시 도망칠 생각은 없었기에 티치에게 절단 앰퓨테이트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조금 당황하며 듣던 것과는 다른 능력인데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우의 공격을 막아섰고 로우와 티치의 공격이 충돌하며 큰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트 해적단 선원들은 로우와 티치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밸런스가 무너졌고 이것이 지진인간의 힘인가? 라고 말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로우의 힘 역시 만만치 않았고 로우는 찰나의 시간에 스트롱거를 절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쿠큐가 젠장 스트롱거 죽어버렸나? 그래 좋은 녀석이었어 라고 말하며 스트롱거가 매우 허무하게 죽었음이 암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티치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티치에게 곧바로 쇼크 빌레를 꼽아버립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에게도 치명상을 입힌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티치가 충격을 호소하자 반 오거는 나 참 무턱대고 덤비니 당하지 배로 돌아갈까요 제독? 이라고 말하였으나 티치는 제하하하 멍청한 소리 오로지 돌진이다 라고 말하며 쇼크빌레를 맞은 이후에도 별 충격 없이 로우에게 덤벼드는 엄청난 맷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우와 티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로우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강자들이 모두 능력자임을 눈치챈 뒤 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제압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 상황은 스킵되어 버렸으며 아직도 로우와 티치의 싸움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력상 티치가 우위이며 거프와 티치의 대결이 새롭게 성사되어 독자들은 사실상 티치가 승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티치와 로우의 대결의 결과가 발표된다면 가장 먼저 알아볼 만한 소식은 과연 로우가 생존을 하는데 성공했을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타는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처음 공개된 캐릭터이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매력, 샹크스의 딸이자 루피의 소꿉친구라는 설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름 레드 막바지 즈음에 우타가 죽은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기에 독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우타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가 공개된 이후 우타는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여러 매체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축전에도 등장하며 점점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을 기념한 1071화의 표지에는 하얀 옷을 입은 밀짚모자 일당과 우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진에는 밀짚모자 일당을 제외한 이들은 그려지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우타가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우타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에서 우타가 죽은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독자들은 더 이상 우타가 나올 일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우타가 너무나도 인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어쩌면 우타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본편 표지의 우타가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우타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타가 확실히 죽었다고 묘사되진 않았으며 우타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니 역시 필름 레드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원작자 오다 작가님은 우타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인터뷰하였기에 우타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극장판과 원피스 본편은 보통 평행우주이기에 극장판에서는 사망한 우타가 본편에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현재 시키와 함께 극장판 캐릭터 중 유일하게 원작에도 존재하는 캐릭터이기에 타 극장판 캐릭터들보다는 원래도 본편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우타가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있는 표지를 확인한 이후 우타가 본편에도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루피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치는 전력 보강을 위하여 해군본부가 흰수염과 정상결전을 펼치던 틈을 타 대감옥 임펠다운을 침공했고 그곳에서 시류의 도움을 받은 뒤 임펠다운 레벨 6의 모든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티치는 그곳에서 데스로얄을 펼치게 한 뒤 살아남은 강자들을 자신의 소하로 데려갔고 이들의 대부분이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은 센고쿠가 극도로 경계할 정도의 강자들이며 개개인이 나라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인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검은수염 해적단의 주요 간부들은 개개인이 임펠다운 레벨 6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던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류를 제외한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로 알려진 인물은 챔피언 지저스 바제스, 음월 바노거, 약정왕 아발로 피사로, 악마 보안관 라피트, 초승달 헌터 카타리나 데본, 거대 전함 산호안 울프, 대주가 바스코샷, 사신 도크큐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대대장에는 새롭게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쿠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잔은 논해급 상황 최고 간부로 불리며 검은수염 해적단에서 T7를 제외한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로우와의 대결에서 바제스 오거의 입지가 상승하였으며 새로운 악마의 열매를 먹으며 파워업을 한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현 시점 검은수염 해적단의 무력 순위는 티치, 쿠잔, 시류, 바제스와 오거 간부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쿠잔의 합류로 인하여 검은수염 해적단의 주요 멤버들의 인원이 10명이 되었으며 밀지모자 일당 역시 선원이 10명이기에 훗날 검은수염 해적단과 밀지모자 일당이 맞붙을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로저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데비버 원피스를 손에 넣는데 성공하며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보통 DA1족은 신의 천적이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로저는 해적왕이 되며 세계정부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서도 로저의 이름을 왜곡하여 골디 로저라는 본명을 대신하여 골드 로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 대부분의 인물들은 로저의 본명이 골드 로저라고 알고 있으며 로저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흰수염조차도 로저가 자신의 본명이 골디 로저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골드 로저라고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DA1족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물론 역대 최고의 해적이자 원피스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조이보이 역시 DA1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로저가 DA1족 중 최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DA1족 중에서는 확실히 로저가 제일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폐왕색 패기를 포함한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며 검술과 기초 전투 능력 역시 발군인 인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로저조차도 결국 운명을 바꿀 인물이 되지는 못하였고 로저 역시 그것을 파악하며 스스로 해군에 자수하며 대적 시대를 개막하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저의 유언으로 인하여 루피가 해적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기에 로저 역시 DA1족으로서 세계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사망하기 직전 로저가 말해준 DA1족을 떠올리며 루피를 보며 로저가 기다리고 있는 남자는 적어도 넌 아니다 티치. 혈연이 끊겨도 그 녀석들의 불이 끊길 일은 없다. 그렇게 과거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지. 그리고 언젠가 이 세계에 싸움을 걸어올 자가 나타날 것이야. 너희 세계 정부는 언젠가 올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할 강대한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지. 흥미는 없지만 그 보물은 누가 찾게 되면 세계는 뒤집힐 거다.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 라고 말했기에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루피임을 알 수 있으며 로저는 루피라는 남자를 위하여 대적 시대를 개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자신이 조이보이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나름의 방법으로 신에게 대항한 진정한 DA1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와 카타쿠리는 토트랜드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전투 초반에만 하더라도 카타쿠리가 루피를 압도하는 양상으로 전투가 흘러갔습니다. 특히 견문색 패기에서 수준 차이를 보이며 전투 초반에는 루피가 카타쿠리에게 닿지도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루피는 카타쿠리와의 대결에서 견문색 패기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제는 카타쿠리를 타격할 정도의 수준의 견문색 패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카타쿠리를 잡기엔 역부족이었고 카타쿠리는 패기와 타격 기술 모두에서 루피보다 위의 모습을 보여주며 루피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위기 상황에서 강해지는 인물이기에 카타쿠리의 빠른 속도를 파괴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어포스를 변형시켜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이라는 새로운 모드를 각성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타쿠리에게 고무고무 파이썬 제트 컬버린을 사용하였고 카타쿠리는 참절떡을 사용하여 간신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힘 대결에서 루피가 우위를 점하였고 결국 카타쿠리는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루피는 고무고무 블랙맘바를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이를 간신히 피해낸 이후 루피에게 접근하였고 루피의 고무고무 킹코브라와 카타쿠리의 참절떡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와 루피는 동시에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카타쿠리가 루피보다 먼저 정신을 차렸고 카타쿠리는 루피에게 언젠가 빅맘을 쓰러뜨리러 올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루피는 자신이 해적왕이 될 남자라고 말하였고 카타쿠리는 웃으며
멀리도 미래를 내다보구나 라고 말한 뒤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타쿠리에게 예우를 갖추며 카타쿠리의 치부인 입을 자신의 옷으로 감춰주며 최종적으로 루피가 카타쿠리를 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비록 적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낭만 있는 모습과 명품 승부를 벌이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티치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임펠다운에 침공하여 강력한 동료들을 대거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뒷수습 전쟁에서 마르코가 이끌어가는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티치는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능력자 사냥을 자행하며 세력을 늘려갔고 로우를 기습하여 로드 포네그리프를 강탈하며 티치는 현 시점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럭키포트 사건 당시 왕직으로부터 하치노스 섬을 빼앗는 과정에서 코비를 납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현재 코비와 티치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거프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제자인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티치가 있는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였고 조만간 티치와 거프가 대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검은수염 해적단 측에는 전성기를 맞이한 사왕 티치,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전 임펠다운의 간수장 시류, 챔피언 바제스, 음월 바노고 등 걸출한 강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프 측에는 해군 영웅 거프를 제외하면 강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거프마저도 너무나도 노쇠한 상태이기에 독자들은 거프가 하치노스 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거프도 티치의 강함을 잊게 할 것이기에 홀로 하치노스 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 티치를 소탕할 해군 대장급 강자와 동행하거나 보가드, 세라핌 등과 함께 동행할 가능성도 있기에 의외로 티치가 패배를 맞이할 확률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거프는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적이 있는데 현재 티치와 록스는 평행이론을 이룬다고 전해지기에 티치가 패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력상으로나 스토리상으로나 티치가 거프에게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